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이번 한 주는 어쩌면 7월 한 달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힘이 좀 더 빠져서 21,000달러 주변에서 배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고 의미 있는 이벤트도 예정돼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의 흐름에도 별다른 반등 동력이 강하게 주입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는 7월 13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6월 CPI에 대한 시장의 예측치는 5월보다 0.2%포인트 오른 8.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꼽히고 있는데, 결국 이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여파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5일에는 연준이 개발한 지표이고, 그래서 연준이 발표를 하고, 또 그래서 연준이 가장 신경 쓰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기대 인플레이션 CIE도 발표가 됩니다. CPI가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라면 CIE는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상황을 가장 직접적으로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요인은 단연 에너지 가격 상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죽이나 똥줄이 탔으면 글로벌 왕따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던 이 사우디 왕세자까지 만나면서 관계 개선 시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번 주 후반으로 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유가를 잡기 위해서 환경 이슈로 논란이 많은 알래스카 유전 개발 카드까지 다시 꺼내든 상태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행정부가 얼마나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암호화폐 채택과 관련해서 요 며칠 러시아의 움직임이 진짜 심상치가 않습니다. 러시아 재무부가 자국 내 스테이블 코인 유통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 이번에는 러시아 하원 금융위원장이 이번 가을에 암호화폐 규제 법안 초안을 상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르면 연내에 비트코인이 러시아에서 합법적인 통화로서의 법적 지위를 온전하게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규제 당국이 해외 무역 결제에서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입장 거듭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만약 미국 중간 선거와 맞물려서 증시와 비트코인이 랠리를 펼치는 상황에서 이런 호재성 소식들, 러시아발 호재성 소식들이 하나둘 더해진다라면 아주 크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나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가 모호해서 어렵고 재미없는 상황인 것도 맞는데, 이렇게까지 어렵고 모호하게 만든 원인들이 하나둘 데이터적으로 전면 등장하게 되는 시기인 만큼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사실상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의 횡보 양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이어야 될 22,000달러, 이 200주 지수이동 평균 부근에서의 강력한 저항을 거듭 확인한 뒤에 별다른 돌파 동력을 아직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22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해서 43%대 후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투자자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주말 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7월 7일 대칭 삼각형 패턴 상단 저항선을 돌파하긴 했지만 더 높은 수준으로의 모멘텀을 유지하지는 못했다. 이건 곰 세력이 항복하지 않고 23,363달러 오버헤드 저항을 방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곰 세력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1,230달러 아래에서 가격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먹힐 경우에는 삼각형 지지선까지 다시 하락할 수가 있다. 이후에 가격이 지지선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곰 세력은 17,622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곰 세력은 현재 비트코인을 20일 지수 이동 평균 바로 아래로 끌어내렸지만 그래도 약간 긍정적인 부분은 황소 세력이 50일 단순 이동 평균을 방어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건 낮은 수준에서 축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황소가 다시 21,230달러 위로 밀어 올릴 경우에 22,5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중요한 지지라인에 도달했다. 이번 주는 아마도 재미있는 한 주가 될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걸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번 주 여러 변수들을 앞두고 조금은 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는 비트코인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지난달 20일 이후에 계속 고점은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점 역시 높여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건 상승을 위한 잠재력을 의미하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너무 흥분해서는 안 되는데 13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이고 아쉽게도 아직 크립토 마켓은 거시경제 상황에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라크 데이비스의 말처럼 이번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아직 기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낙담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주목받는 이유는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번 달 연준의 금리 인상폭 결정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지표로 다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FOMC 회의록이 공개된 것을 보면 별다른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지금의 분위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면 이번 달에도 0.75% 수준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이 점쳐지는 가장 큰 원인이 에너지 이슈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CPI의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이번 달 이후에는 연준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틀 뒤에는 연준이 개발한 지표이고 그래서 연준이 발표하고 또 그래서 연준이 가장 신경 쓰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기대 인플레이션 CIE도 발표가 됩니다. 이건 연준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발표를 합니다. 지난달 자이언트 스텝 인상 직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CIE 악화 상황을 언급한 만큼 연준이 이 지수 역시 꽤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CIE 역시 역대급 수준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2분기 CIE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했고 골드만삭스와 도이체방크, 노무라증권 역시 2분기 CIE의 폭등을 예상한 상태입니다. 7월 13일과 15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번 주 핵심 지표들이 발표된 뒤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사우디 왕세자가 만나는 나름의 유가 완화 목표를 위한 정치적 외교적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중동 순방에 나서게 되는데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성사되냐 마냐 이걸 놓고 참 말들이 많았는데 그만큼 사우디와의 관계가 냉각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 안정과 이란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우디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참모들의 주장이 결국에는 먹혀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동 순방 과정에서 사우디 방문 일정은 15일부터 16일 이틀로 잡혀 있는데 이 사이에 두 사람이 만나서 원유 증상과 관련해 의미 있는 멘트를 공개적으로 회견의 방식을 통해서 밝히게 되면 시장에는 나름의 안도 시그널을 안길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냉각됐던 사이에 이 사우디는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이번 만남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단기간의 외교적 이익을 얻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폭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걸 어떻게든 때려잡아야 한다라는 백악관의 지금 심정은 알래스카 원유 개발 카드가 다시 등장한 것만 놓고 봐도 꽤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알래스카 북부 유전지대 개발 카드가 다시 미국 정부에 의해서 꺼내진 겁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에 석유회사 코노코필립스의 알래스카 유전 개발 사업은 이미 당시에 승인이 됐었지만 이게 기후변화 또 야생동물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가 되면서 알래스카 지방법원이 제동을 걸었고 정부에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상황이었던 게 이번에 미국 내무부가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재승인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는 해석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하루 최대 18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향후 30년 동안 2억 7,8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게 참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슈였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면 트럼프 정부 당시의 갈등 양상 다시금 재현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실제 개발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지금 코너에 물렸구나, 다급하구나 이런 점을 느낄 수가 있고 중간 선거 전에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는다, 어느 정도 성과 있다 이런 부분을 보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더 분명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유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제금융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로빈 브룩스가 꽤 설득력 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원유 가격과 유로화는 긍정적인 동조화 흐름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의 유가 상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것이고 이게 원유 공급 쇼크를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유로존의 경기 침체를 불어넣고 있다. 과거의 긍정적인 관계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러시아 전쟁이 단순히 우크라이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방의 경제에 커다란 구멍을 내기 위한 러시아 나름의 전략이 깔려 있었다라는 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은 사실 좀 무서운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하나둘씩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푸틴의 미친 짓이 과연 어떤 결과로까지 이어질지 참 궁금하게 여겨집니다. 요즘 암호화폐를 둘러싼 러시아 상황이 꽤나 적극적으로 또 전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눈에 띄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재무부가 자국 내 스테이블 코인 유통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 러시아의 금융규제 당국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금감원 성격의 기관이 해외 무역 분야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한다 이런 입장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비트코인닷컴 보도 내용을 보면 금융규제당국의 이사인 유리 치칸치는 러시아 연방의 재무 모니터링 서비스는 암호화폐가 외국 파트너와의 결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완전히 인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러시아 내부에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 상태인데 해외 결제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면서 나름 과도기적인 과정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의도를 내비친 적은 없지만 자국 내에서 루블화의 지위는 확고하게 유지를 시키면서 스위프트 퇴출 이후에 해외 결제, 국경 간 결제 송금 이런 것들에 대안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활용하겠다라는 의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정리를 하자면 러시아는 현재 재무부와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까지 모두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나름의 공통적인 방향성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반대 방향성을 보이다가 이게 지금 한 반년 정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까지 완전 180도 달라진 것을 보면 그만큼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노림수가 지금까지와의 정책적인 상황과는 완전히 확연히 다르다라는 부분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하원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규제 법안 초안을 이번 가을에 하원에 상정할 것이다 이런 멘트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명확한 법적 규제 영역 안으로 들어서면서 확실한 법적 지위를 올해 안에 갖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하반기 랠리가 현재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러시아에서 전해지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소식들이 시장을 좀 더 환호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비트코인 아카이브가 비트코인은 홀딩해라 이런 멘트를 남기면서 함께 올린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 맨 왼쪽의 일간 차트를 보면 어질어질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연간 차트 기준으로 보면 꽤 급격한 우상향을 확인할 수가 있고 10년 단위로 보면 아주 급격한 급등세를 보이는 파라볼릭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시경제 전반, 글로벌 경제 상황 전반이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주력으로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적인 차트보다는 좀 더 길게 시장을 바라보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조금은 더 그 이전보다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챙겨야 될 소식들이 꽤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바라보시면서 시장 대응도 잘 하시고 멘탈 관리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